네, 홍천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 두 번,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를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관찰을 해왔으니까, 그죠? 열심히 해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6월 모의고사 때 했던 것처럼 9월 모의고사도 해설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쌤도 여러분들 풀 때 한번 쫙 다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그 난이도 자체로 봤을 때는 공통문항은 6월보단 약간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미적분으로 봤을 때는 공통문화 그 선택 과목은 미적분으로 봤을 때는 6월보다는 약간 더 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확통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확통 기준으로는 1등급 컷이 아마 한 88에서 92, 그리고 미적분 기준으로는 한 84 정도 찍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다 아는 거니까요. 근데 쌤이 좀 잘 맞추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쌤이 2학기, 1학기 그 6월 모의고사랑 다르게 2학기 때는 쌤이 확통 수업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확통 선택 과목 해설 강의도 전부 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에 그게 다 될지는 모르겠어. 다 풀긴 풀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상 찍고 올리려고 하면은 거의 한 기본적으로 3, 4시간 잡아먹는 작업이라서, 뭐 쌤도 해설 강의 찍는 거 말고도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쉬기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예상컨대 그 공통 과목, 그러니까 22번까지 해설 강의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확통이랑 미적분은 쌤이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경향 측면에서 좀 새롭다라고 느낀 게 좀 있었습니다. 자, 뭐였냐면, 일단 여러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 나왔죠. 그죠? 네, 그리고 좀 한 문제 한 문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9번 같이 이렇게 색다른 형태로 부정적분 물어보는 문제도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이제 추적, 역추적 문제라고 하는 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 16번에 그냥 가볍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그냥 완전 기본 문제로 해서 냈다. 그리고 어디 보자. 그 미적분에서 미적분 말고 20번에 하나 눈에 띄었던 거. 이거. 그렇죠. 이 20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를 냈는데, 그때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옛날에 많이 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네,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는데, 매년 14번에 나왔던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중학교 도형과 엮어가지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 그게 이번에 주관식으로 나왔다.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이랑 그 9월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씩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통은 그냥 전형적으로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미적분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이거. 여러분들한테 쌤이 3점짜리 문제로 웬만하면은 거리 아니면 부피, 그리고 아니면은 구분구조법 셋 중에 하나를 3점짜리로 하나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약간 파격을 시도한 것 같아요. 넓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보통 이제 수투에서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미적분에서도 넓이를 물어볼 수 있다. 쌤이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했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부피, 구분구조법, 그리고 거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모에 이렇게 나오면 약간 얘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려웠던 문항으로 쌤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문항, 위적분의 28번, 30번, 2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30번도 어려웠나?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28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그냥 확통 미적분 공통 과목 다 통틀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1번,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21번 이거. 정말 문제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라 가지고 방향조차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쌤도 이 문제에는 한 10분 좀 넘게 걸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맞아. 그 공통 문항에서도 15번과 그리고 22번 이것도 약간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난했다고 생각하고 1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솔직히 1번부터 3번까지는 눈으로 푸는 거죠. 자, 1번. 그래도 해설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5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에다가 쟤는 5분의 1을 역수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미분해서 4 넣어라 이거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요.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니까 4 넣어주게 되면 8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정답 4번 나오겠네요. 오케이. 3번 갈게요. 자, 시그마 1은 K는 1부터 6까지 AK의 값을 구하라. 네, 시그마 구하라는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이제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마이너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마이너스 1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열입니다. 마이너스 6 한 개 30이다. 그래서 36은 2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거니까 18. 정답은 5번 나오겠습니다. 자, 4번. 네, 4번도 틀리면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0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이죠. 1의 우극한 2죠. 두 개 더해가지고 1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 곱의 미분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f'x 곱미분 사용해 주겠습니다. 2x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 여기다가 1 넣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그냥 정답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각함수의 각변한 문제 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몇 사분면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각을 예각이라고 상정한 다음에 그냥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바로 부호만 붙여서 문제 푸는 식으로 많이들 하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 먼저 보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인이 이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어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삼각형의 기준각을 세타로 했을 때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개를 봐야겠죠. 자, 일단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얘는 코사인 앞에다가 그냥 안에 있는 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은 이제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전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도 음수라고 여기 분명히 문제에 나와 있죠. 탄젠트 음수, 코사인 음수. 그러면 사인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분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얼싸 탄 코니까 사인이 이제 2사분면이 2사분면에서 세타가 기준각 세타가 2사분면으로 이렇게 동경이 뻗어 있고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양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여기 5, 3, 4 적어주시면 정답 5번이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접선이 5,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일단 점 하나를 줬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기울기를 아셔야겠네요. 그럼 미분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y'은 전형적인 문제죠.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인데 여기다가 x의 값 3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니까 3 나오네요. 그럼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는 3x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5,a를 지날 때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5에서 9 뺀 거 정답 1번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로그. 로그 문제, 지수 문제 나왔을 땐 일단 밑을 통일시켜줘야 우리 밑변환 공식이나 지수 법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자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밑을 몇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냐? 2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식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a, b가 양수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지만 이건 약간 누군가는 과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로그가 정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밑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자, AB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밑이 루트 2인 놈을 이제 2의 2분의 1 제곱으로 바꿔서 2분의 1 분의 1을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 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도 이제 이 로그 2의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이 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슉 하고 떨궈주시게 되면
2 로그 2의 b가 이제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이 로그 a나 로그 b를 그냥 각각 x, a나 b, 라지 a, 라지 b 뭐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연립방정식 푼 다음에 a 곱하기 b값 구하는 사람들.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미시 같으면 일단 1대1 대응 함수예요. 무조건. 증가, 순증가나 순감수고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니까 저 뒤에 위에 있는 진수가 똑같다. 이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숫자끼리만 비교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식에서 a 제곱 b는 로그 2의 제곱일 테니까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에서 b의 제곱으로 다시 올려주게 되면 a, b의 제곱인데 걔가 이제 2의 7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2의 몇 제곱이라고 적자. 이렇게 2의 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a 곱하기 b니까 위에서 아래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왜냐면 a, b의 세제곱 나오니까. 그러면 2의 9제곱 이렇게 나오고 2의 세제곱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9번 넘어갈게요. 자, 9번은 약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당황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 그리고 2fx 더하기 1의 부정적분을 gx 이렇게 넣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먼저 언제나 보라고 했죠. g5에서 2fo 얘를 뺀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라지 g가 그냥 스몰 g의 부정적분 막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f에 관련된 함수의 부정적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얘를 부정적분한 거를 이용해서 f랑 g의 등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gx를 지금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인테그랄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위끝 아래끝 안 적어 줄게요.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놈을 fx를 부정적분해 준 거는 하나를 라지 fx라고 놨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라지 fx 더하기 x.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다가 뒤에 적분상수를 붙여야 될까 안 붙여야 될까?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부정적분해 주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부정적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분이 아니라 적분 상수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적분 상수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G5에서 이 G5를 이제 빼준 놈인데 여기 하필이면 딱 GX랑 EFX 이렇게 라지 FX가 있네요. 그래서 이놈을 우변으로 넘겨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GX에서 이 라지 fx를 뺀 게 x 더하기 적분상수라는 이런 항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5인데 여기 적분상수가 여기다 이제 5를 넣은 건데 따라서 5에다가 c를 더한 거가 궁금한 건데 문제는 이 적분상수 c가 뭔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3을 대입해주면 저놈이 0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0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C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당황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자, 구하려는 거 먼저 볼게요. 자, S2에서 S7을 더한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항 하나랑 공비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찾아주는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항이 하나 줬네. 항을 하나 줬네. 그럼 공비만 찾으면 되겠다. 네, 그런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비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자, 이걸 이제 교대 급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대 급수는 아니고 교대 수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있는 이놈이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한번 6개밖에 안 되니까 뭐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플러스 S4 마이너스 S5 더하기 S6 얘 해준 게 이제 21이다 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 파란색으로 밑줄 친 얘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주면 얘는 이제 A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A4 얘는 A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등비 수열을 짝수항들만 쭉 이렇게 3개를 뽑아서 더해주면 21이 나온다. 이게 이제 문제의 힌트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비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편의상 지금 그냥 6칸까지만 적을게요. 이렇게 가는데 공비가 R이래. 이거 한 칸 갈 때마다 이제 R이라고 했습니다. R 이렇게. 그런데 두 칸씩 떨어진 놈도 사실 뭐냐면 그냥 등비수열이야. 왜냐면 공비가 그냥 두 번 곱해진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공비를 R이라고 했으면 공비가 몇이 되는? R의 제곱이 되는 그런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R 제곱, 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저 R에 대한 식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공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R의 4제곱에다가 R의 제곱을 더한 게 20 나옵니다. 그럼 R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어떤 두 수를 1만큼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가지고 20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수는 4랑 5겠네.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 A2가 1이라고 했지 A1이 1이라고 한 적 없어요. 자, 따라서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2인 그런 등비수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S2에다가 S7을 더한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S2는 굳이 공식 안 하더라도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한 거 이게 이제 S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S7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식을 써줄게요. 그러면 초항은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2분의 1 하고 항이 7개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공비가 2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제 2의 6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네들이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날아가고 2의 6제곱 더하기 1 88, 64니까 정답은 3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우리 6월 모의고사에 11번에 나왔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이 합답형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쌤이 코멘트를 했었는데 여전히 쉽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6월, 9월 수능은 다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대응력을 길러야 돼요.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2번이나 나왔으니까 접근법을 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억이나 니은에서 구한 걸 이용해서 디귿을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거나 아니면 기억의 결론을 이용해서 니은의 결론을 밝혀내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그 합답형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되면 보통 위에 있는 놈을 이용해서 아래를 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접근법으로서 하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11번. 구하려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여러분이 판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니까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말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방과후에선 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라는 걸 아니까 위치 함수가 나와 있으면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속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속도 함수의 x 절편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t에 대해서 그 인수분해를 해주면 3t 그리고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x자로 곱했을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 10t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t가 1일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1 여기가 3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3분의 7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자면 이 1차원 상에서는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1초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t가 죄송해요 1이 아니라 위치가 자 여기 1초까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1초부터 3분의 7초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도의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일 때 양수에서 음수로 음전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일 때 전피의 위치. 자, 위치는 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쟤를 적분해 주겠습니다. 0부터 지금 시작점이 원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줄게요. 자, 0부터 이제 1까지 vt dt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정적분 해주게 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에다가 1과 0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은 8 빼기 5니까 3이네요. 오케이, 기억 니은 맞네요. 자, 디귿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달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3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 마이너스 2까지 갔어. 그러면 이놈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2예요. 왜냐하면 초기 위치가 0이었고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2니까요. 자, 근데 이동 거리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0부터 3까지 간 거에다가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 거 총 3 더하기 5에서 8을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다, 움직인 거리다라고 한다면 얘가 음수인 곳도 양수인 곳도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여러분이 판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그래프를 그려놨지. 이런 식이라니까 다 그 구했던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식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 여기 0부터 잠깐만 이거 맞나요? 맞네. 뭐 굳이 왜 갑자기 이러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보다 약간 크니까 여기가 2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절대 0부터 2까지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한 거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 변위를 계산하는 것뿐이지 적분해가지고 넓이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는 게 이 순수한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이 값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1부터 2까지 적분한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 것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가 4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 dt에다가 1부터 2까지 vt dt 얘를 해준 걸 더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3이다 라는 거를 니은에서 보였죠. 이런 식으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자, 2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데 넓이 공식 이런 거는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여기 가운데 2 이런 거 있는 넓이 공식은 없어요. 뭐 물론 여기가 뭐 가운데라서 뭐 3분의 2 더해서 3분의 5 막 이런 데면 이제 그냥 센스껏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대입해야지 뭐. 자, 그럼 원시함수 아까 구해놨으니까 저기다 2랑 1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3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 해가지고 2,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 더하기 8 마이너스 20 그리고 플러스 14니까 22 마이너스 2 2에다가 1 넣어. 그러면 그거 빼. 8 마이너스 5니까 3. 오케이, 정답은 2네요. 잠깐만, 이상한데? 바보 같았네. 아까 내가 말해놓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까 이 넓이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혼자 풀 땐 실수 안 하는데 계속 해설할 때마다 계속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예요. 기억 니은 디귿 맞습니다. 5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냥 바로 갈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쉬운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먼저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A랑 T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구하려는 거 맨날 먼저 보라고 쌤이 언제나 강조하죠. 자, A 곱하기 T의 값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A가 어디 있는지 T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T는 여기 있고 A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고 여기 있네요. T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보다 큰 상수고 A를 밑으로 하는 그런 지수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있고요. 0,1을 y절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얘가 이제 y는 a의 x제곱, 여기가 이제 1이 y절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t와 t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이제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선 이렇게 t가 있고요. 정확하게 두 배 가는 2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t, x는 2t 이렇게 놓고 여기 이 두 점이 있습니다. 각각을 이제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 이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자, 여기 각각 A, 각각 B 이렇게 놨으니까
여기를 이제 C라고 놓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럴 때 AB랑 AC랑 이렇게 길이를 비교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리고 AB, ACB, 뭐 ABC라고 해도 되는데 왜 ACB라고 했지? 저놈의 넓이가 8이다. 오케이. 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식 두 개를 니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에다 t를 넣었을 때 함수값, y에 x에다 2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0, t, 2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지수함수에 등차 수열을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은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 긋고 보조선 긋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점이 1이고 여기가 이제 a의 t제곱이고 여기가 a의 2t제곱인데 얘는 a의 t제곱이 죄송해요. a가 공비인 그런 등비수열이죠. a의 t제곱이 공비인 등비수열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문제에서 뭐 쓰이면 쓰는 거고 뭐 안 쓰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으로 주어진 게 AB와 AC가 같다고 했고 ACB의 넓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넓이를 계산을 할 때는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두 변과 끼인 각인데 이 문제에서는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밑변과 높이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배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다. 근데 아까 분명히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다고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다고 하는 거지. 얘랑 딱 정확하게 2배 차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2의 a의 t제곱을 해준 게 a의 2t제곱 이걸 통해서 식 하나를 구했네요.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죠. 바로 뭐냐면 넓이가 몇이다? 8이다. 구체적인 값을 줬으니까 저놈을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 밑변과 높이 아니면 여기 두 변과 뭐 끼인각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밑변과 높이에 대한 정보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이렇게 밑변 여기를 밑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a의 2t제곱이 밑변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이렇게 높이 이놈의 x좌표 차이죠? 여기가 이제 몇입니까? t가 이제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준 게 8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씩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a의 t제곱은 2다. 왜냐하면 양변을 a의 t제곱으로 나눠도 되는 게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의 t제곱이 2니까 걔를 그대로 이 아래에다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t를 곱한 게 8 나오니까 t는 4. a는 a의 4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a는 2의 4제곱근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음의 제곱근도 있긴 하지만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저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주라고 했는데 하나는 2의 4분의 1제곱이고 하나는 2의 제곱이네요. 2의 4분의 9제곱 정답 1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2번까지 정도 난이도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했다. 그대는 4등급권입니다. 네. 근데 13번부터 약간씩 이제 막히기 시작한다. 네, 그럼 이제 3등급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13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3등급을 노린다라고 하면 한 번쯤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목표 등급이 4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13번 이후, 13, 14, 15 같은 경우는 잠시 일단 접어두고 12번까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실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 이상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수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6월도 그렇고 지금 9월도 그렇고 약간 극한의 존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6월에서도. 6월 모의고사에도 15번이었나 20 몇 번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객관식 중에서 꽤 어려웠던 문제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1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극한 자체가 존재한다. 사실 이거 정말 그 함수의 극한의 맨 앞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진다라는 거. 그죠? 잠깐만. 근데 시간이 지금 5시 20분이네. 쌤 그럼 잠깐 밥 좀 먹고 올게. 밥 먹고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중간에 끊어서 미안해요.